한국? 거길 왜 가? 완전 시간 낭비야. 중국의 명문고 교내 게시판 앞. 학생들이 한중 교류 프로그램 봉고를 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우리처럼 세계 대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굳이 저런 조그만 나라를 왜 가야 하지? 일본이나 미국도 아니고 지원하려는 사람 한 명도 없겠지? 크크크. 중국 학생들은 한국을 조롱하며 지원서 앞에서 키득거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은 끝까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난창의 명문 국제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가르쳐 왔습니다.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명,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눈부신 경제 성장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초현대적인 도시들은 이미 뉴욕이나 도쿄를 따라잡았고, 화루이와 알리마마 같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붙어 있었죠. 올해는 한국의 명문고에서 2주간 체험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는 기회에. 공지문을 소리내어 읽던 친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 공지를 보자마자 실소가 나왔어요. 한국? 거길 왜 가?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이면 모를까? 주변에 모여있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왕래이는 심지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비웃었어요. 이번 교류 프로그램 장소가 한국이래. 누가 지원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 크크크. 리아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세계적인 도시에 살고 있는데 굳이 한국을 왜 가야 하지? 서울이 상하이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어? 사실 우리 반에서는 누구도 한국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한국은 그저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잠시 화제가 되었다가 사라질 케이팝과 드라마 정도로만 여겨졌죠. 중국 학생들이 꿈꾸는 유학지는 하버드, 옥스퍼드, 아니면 최소한 도쿄대학교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게 물으셨어요. 루이야, 오늘 학교에서 한중 교류 프로그램 공지가 나왔다면서? 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었다. 너희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했더구나.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추천이요? 저는 절대 가기 싫은데요. 저는 반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내려놓으시며 한마디 하셨죠. 루이야, 해외 경험은 대학 입시에 큰 가산점이 될 거야. 하지만 한국에 간다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배울 게 있다고요? 해외 경험도 해외 나름이죠. 제가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어요. 루이야, 넌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른단다. 우리 회사도 최근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시작했어. 알고 보면 한국의 기술력은 생각보다 대단하단다. 결국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순종적인 딸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2주일의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짜증은 더욱 커졌어요. 가방을 펼쳐놓고 무엇을 챙길지 고민하면서 이게 무슨 시간 낭비야 라고 중얼거렸죠. 친구 린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내일 한국 간다.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신대. 헐 진짜. 2주 동안 거기서 뭐 할 건데? 린슈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어요. 뭐 시간이나 때우다 올 생각이야. 수돗물이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위생이 어떨지 모르겠어. 린슈가 킬킬대며 말했어요. 아, 한국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말 나오면 바로 화내.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확실히 보여줘야지.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중국 음식이 최고라는 것도 알려주고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얼굴은 그늘졌습니다. 2주일만 참자 곧 끝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창가에 앉아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맞닥뜨릴 충격적인 진실을, 그리고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것을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시고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졸음 섞인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작은 영토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도시들에 비해 왠지 초라해 보였죠. 역시 중국보다 작고 후진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2주일의 지옥.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충격은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고급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하는 깔끔한 인테리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반짝이는 대리석과 유리. 이건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 공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출입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곳곳에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무료인데다 엄청 빨랐어요. 이게 말이 돼? 중국 공항보다 시설이 좋잖아?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공항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했어요. 악취가 전혀 없었고 화장지도 넉넉했으며 핸드 드라이어와 비누가 완벽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누의 향도 고급 호텔 같았어요. 중국의 대도시 공항에서조차 화장실은 항상 문제였는데 말이죠. 제 옆에 서 있던 리아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루이야, 공항이 왜 이렇게 깨끗해? 베이징 공항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좋다. 그러게, 인터넷에서 보던 한국이랑 달라. 저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였고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디지털 키오스크가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습니다. 출구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밝게 웃으며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장루이 맞지? 나는 서울국제고 민지야. 이번에 루이 너의 일정을 도와줄 짝꿍이야.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중국어 발음이 꽤 정확했거든요. 와, 중국어를 할 줄 알아? 민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3년 동안 배웠어. 완벽하진 않아. 너랑 대화하면서 더 늘고 싶어. 내 중국어 발음 어때? 그녀의 중국어는 서툴지만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와, 우리 영어로 대화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너 중국어 잘한다. 민지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 루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어를 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 나도 한국말을 가르쳐 줄게. 저는 민지의 중국어 실력과 친근한 태도에 조금 마음이 풀렸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있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목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지는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손을 뻗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중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친밀하게 구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민지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먼저 숙소로 안내할게.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2주간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건 한국의 전통 다과니까 한번 먹어봐. 민지가 예쁘게 포장된 떡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니 맛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예의상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죠. 공항 바깥으로 나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선이 깔끔하게 그어진 도로와 반짝이는 가로등, 질서 있게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 북경이나 상하이와는 다르게 훨씬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마다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리아오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이상해. 그렇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과 그 주변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공항 주변은 항상 좋게 꾸며놓는 법이야. 실제 서울 시내는 분명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죠.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는 매끄럽게 정비되어 있었고 가로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최신 기술을 뽐내는 광고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이 맞는 걸까? 왜 이렇게 깨끗하고 발전되어 있지?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버스에서 내려 공항철도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킥킥 웃으며 말했어요. 루이야,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뭐가 그렇게 신기해? 아니, 그냥 지하철이 생각보다 깨끗하네. 솔직히 대답했어요. 정말이지, 서울 공항철도는 제가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타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량 내부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고 좌석도 편안했으며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창문은 투명하게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한 조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중국에서도 상하이, 푸동 지역의 최첨단 노선만 이 정도인데 속으로 비교하며 생각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지하철은 매일 청소하거든. 그리고 이건 그냥 시작이야. 서울 시내 들어가면 더 놀라운 거 많이 볼 거야. 정말?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죠. 전철이 출발하자 또 다른 놀라운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이 너무나 조용했어요. 중국의 지하철에서는 항상 시끄러운 통화 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한데 여기서는 모두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민지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소곤거렸어요. 우리는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 서로 배려하는 거지. 약 40분 뒤 우리는 서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갈아타기 위해 내리는데 플랫폼이 너무 깨끗했고 곳곳에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전철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을 보고 저는 중국 충칭에 있는 몇몇 노선보다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2호선으로 갈아타고 계속 이동했어요. 차 내 디스플레이에는 다음 역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와이파이가 지하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는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서울 지하철은 전 구간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 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와이파이 신호가 강하게 잡혔어요. 중국에서는 베이징 지하철조차도 일부 구간에서는 신호가 약해지거나 끊기곤 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로 나오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로수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심어져 있었어요. 도로 위의 차들은 차선을 제대로 지키며 달리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차들이 자발적으로 멈춰 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 운전자들은 신호를 엄청 잘 지키네. 저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민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법규를 지키는 거야. 신호 위반하면 벌금이 엄청나거든. 그리고 여기 CCTV 엄청 많아서 다 잡혀. 저는 중국 베이징의 혼잡한 도로 상황을 떠올렸어요. 차들이 끼어들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던 풍경이 생각났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도 최근에는 교통 질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서울의 질서정연한 모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지의 학교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어요. 봐봐. 이게 서울 대중교통 앱이야. 버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우리가 탈 버스는 새 정거장 전인의 4분 뒤에 도착할 거야. 4분 후. 정확히 앱에서 예측한 시간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 내부도 지하철처럼 깨끗했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다양한 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정확성은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민지가 작은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태그했어요. 이건 교통카드야.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에서도 쓸 수 있어. 앱으로 충전할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도 충전 가능해.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녹지 공간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야, 루이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이랑 완전 다른데 친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중국의 작은 이웃 나라, K-팝과 드라마나 만드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학교에 도착할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진짜 한국 문화 체험이 시작돼. 기대돼? 응,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맞을까?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다면?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의 둘째 날, 저희는 한국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다양한 한국 전통 체험 부스가 차려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복 체험 부스가 가장 인기 있었죠. 와, 이게 한국 전통 옷이구나. 저와 중국 친구들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지가 기쁜 표정으로 끄덕였어요. 응. 한복이라고 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입던 옷이야. 저는 한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모양과 디자인이 중국의 전통 의상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이거 한프 아냐? 색깔만 다를 뿐이지. 원래 중국 옷이잖아. 한국은 왜 자꾸 중국 문화를 가져가서 자기네 것처럼 우겨?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리하오와 다른 중국 친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인터넷에도 한복은 한풀을 따라한 거라고 나와 있어. 원래 명나라 때 우리가 입던 스타일인데 한국이 이름만 바꿔서 자기들 옷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중국 친구 한 명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거들었어요. 중국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한국은 자기 전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베끼는 거 아냐? 그 순간 한복 체험 부스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싸움이라도 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한 한국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가 말하는 한푸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유네스코 공식 문서, 역사적 자료, 한복과 한푸의 차이를 보여주는 논문 등을 차례로 띄웠어요. 명나라 이전,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한국에는 조선 한복과 비슷한 복식이 존재했어. 한푸랑은 형태도 다르고, 착용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디자인 철학도 달라. 그 학생이 계속해서 한복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정작 한푸라는 단어는 명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였는데 그럼 명나라 이전 중국인들은 뭘 입고 있었을까? 내들 주장대로라면 중국도 다른 나라에서 옷을 베낀 게 되겠네? 또 다른 한국 학생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봐. 너희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을 중국 전통 옷이라고 우기는 수준이야. 그런데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한푸 입는 사람 찾기도 힘들지. 결국 한국에서 한복이 더 보편적으로 입혀지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으니까 이제 와서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 아냐? 옆에 있던 학생이 모든 논쟁을 끝내는 강력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화는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있어. 하지만 한복은 한국에서 발전한 전통 복식이고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날조야. 증거도 없이 무작정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열등감 폭발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말에 저와 중국 친구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당황했고 리아오와 다른 친구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친구는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꺼내 필사적으로 반박 자료를 검색했지만 딱히 뭐가 나오지 않았나 봐요. 저는 머쓱해진 표정으로 한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진짜 내가 알던 거랑 다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승리의 미소를 띠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엔 공부 좀 하고 와서 덤벼. 한마디도 못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반박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는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민지가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한복 체험해 볼래?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얼굴이 뜨거워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다 잘못된 거였나? 중국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학생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학교 수업을 참관하며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직접 목격했고, 교내 식당에서는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는 맛있는 급식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또 민지와 함께 서울의 주요 관광지인 경복궁과 남산타워를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감탄했죠.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생활은 하루하루가 예상 밖의 연속이었고, 저도 모르게 이 나라가 내가 알던 한국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민지가 한강공원으로 저녁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민지는 저와 리아오를 포함해 중국에서 함께 온 다른 친구 2명까지 모두 챙기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지의 한국 친구 2명도 함께였죠. 우리 6명은 저녁 나들이를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한강 야경을 보여줄게.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밤 경치도 즐기자.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공원에서 밤에 뭘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국에서는 공원이 밤이 되면 대부분 문을 닫거나 열려 있더라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많았어요. 한강공원에서 치킨 먹으면서 야경 구경할 거야. 민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밤에? 위험하지 않아? 민지는 제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강공원은 밤에 더 예뻐. 게다가 전혀 위험하지 않아. 오히려 밤에 더 사람 많아.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활기차게 공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문화 체험 시작이야. 한강에서 치킨과 라면. 저는 의아했어요. 치킨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민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직접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화면을 보니 수백 개의 치킨집이 리스트에 뜨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 앱에는 한강공원 픽업존이라는 특별 옵션까지 있다고 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치킨집이 다 배달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민지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치킨 천국이야. 그리고 봐. 여기 한강공원 전용 픽업존 설정도 있어.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 근처 픽업존을 선택하면 배달기사가 거기로 가져다줘. 그런 시스템까지 있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민지는 메뉴를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치킨은 양념이랑 프라이드로 반반 시키고 여기 라면도 하나 추가할게. 너 정말 만족할걸? 치킨을 한 입 빼어 물자마자 우리 중국 친구들 모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리아오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진짜 치킨이야? 라며 감탄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연신 맛있다. 대박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치킨에 라면까지 더해지자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중국 친구들과 한국 친구들 사이에도 웃음이 오갔습니다. 치킨의 맛에 놀라는 것을 시작으로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공원, 질서 있게 즐기는 사람들, 안전한 환경,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리아오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치킨만 먹다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부럽다. 여긴 뭔가 달라. 다른 중국 친구들도 점점 말이 없어지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에서는 자존심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더 크고 강하다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은 중국보다 뒤떨어진 나라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반포대교의 분수쇼가 시작되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했어요. 음악에 맞춰 물줄기와 조명이 하나가 되어 춤추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민지의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분수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고 처음에는 서먹했던 6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함께 쓰레기를 정리했어요. 민지와 한국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쓰레기를 챙겼고 우리 중국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건물이나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공공이식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한국 친구들과 중국 친구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리아오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처음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생각하면 창피하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태도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고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2주일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지와 다른 한국 친구들은 공항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어요. 헤어짐이 아쉬웠는지 몇몇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 다음에는 내가 중국에 갈게. 민지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에는 내가 우리 난창을 소개해 줄게.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친구들을 바라보니 2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한 편견과 불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되새겨보았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시민의식,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된 도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루이야, 뭐 생각해? 옆자리에 앉은 리아우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그리울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일 전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 우리가 알던 한국은 그냥 인터넷에서 본 환상이었던 거야. 난창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고향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시끄러운 소리와 약간의 혼잡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와 조용함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땠어? 웨이야? 한국은?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출발 전에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폄하했던 제가 이제는 그곳의 장점을 열렬히 설명하려는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특히 공공시설이나 시민의식 같은 부분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좋았어? 처음 갈 때만 해도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제가 가르쳐준 중국어 몇 마디를 연습하고 있다고 했고,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과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고,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급식을 먹을 때도 한국 학생들처럼 남김없이 먹으려고 했죠. 놀랍게도 저는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반응이 냉소적이었습니다. 루이가 왜 갑자기 한국 찬양을 해? 세뇌당했어? 한국이 중국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하지만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하자 점차 친구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했고, 심지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도 생겼어요. 학교에서는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자원했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공공간 활용에 대해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담임 선생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이,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발표할 줄은 몰랐구나.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온 것 같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부모님께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 대학에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교환학생도 가보고 싶고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는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는 응원할게. 이 경험이 너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것 같아서 기쁘구나. 오늘도 저는 민지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다음 방학에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일은 짧았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발전이란 화려한 건물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의식 수준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난 한국을 무시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 나라가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걸 너 덕분에 알게 됐어. 고마워. 잠시 후 민지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나도 루이 덕분에 중국이 더 궁금해졌어. 다음엔 내가 난창에 가서 내가 자랑하는 맛집 다 가볼 거야.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함께 알아가자. 그 문자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짧은 2주일의 여행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진짜 친구, 그리고 넓은 시야를 안겨주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게 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편견 없는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첫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중국 유학생 루이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한국을 얕봤던 그녀가 결국엔 한국의 질서와 기술력,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고 말았죠. 오늘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모아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